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병리, 신살론 비결, 고신과 과숙살, 이것을 한마디로 고과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고신 과숙살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롭게 된다. 외롭고 고독하다. 과부나 호라비가 될 수 있는 살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리에서 고신과숙사를 많이 응용을 한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쉽게 보시라 그래요. 인묘진 방향에 고신살 남자라면 인묘진 다음에 사화는 고신살이고 인묘진의 전지지, 그러면 축토죠. 그것은 과숙살이다. 그래서 여자는 과숙살이요, 남자는 고신살이다. 자, 어떠한 부분이든지, 자, 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닭띠해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유술에 술 다음 지지는 해수죠. 이 해수가 사주에 있으면 고신살로 남자에 해당이 되고, 신유술 전지지, 그것은 미토에서 오죠. 이 미토는 여자한테 해당이 되는 과숙살이다. 그러면 남자는 인신사회가 고신살이 들어있고, 그러면 인신사회면은 먼저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이것은 인신사회는 역마 지살에 관련된 움직이는 살성, 즉 남자가 고신살이 일지이거나 이 부분이 형성이 되었다면 떠돌이 장사꾼으로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집안의 살림을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되어서 남자가 고신살이면 여자가 외로워지고 여자가 과숙살이면 남자가 외로워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과숙살이 진술충매에 있다. 그래서 여자는 그랬죠. 여러 그 사주들 속에 진술충미가 있거나 또는 진토와 술토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혼인을 꺼렸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진술충매에 있고 남자는 인신사회가 있고 연지방압의 첫자와 끝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고신살과 과신살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요. 고신과 과숙살, 고신, 과숙살은 연지 방압으로 본다. 대부분의 신살들은 일간이나 일지 또는 월지 위주로 보지만 연지에서 일주 공망을 보는 것처럼 고갈살은 연지에서 찾게 되는데 일지, 시지에 고갈살이 있는지를 찾는다. 남명사주 일지가 고신살이라면 호라비가 된다는 뜻이고, 시지가 고신살이라면 중년 이후 호라비와 같은 삶이 되어 외로워진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처성을 상징하는 재성이 과숙살이라면 처 또한 과부살이니 이미 부부해로 하지 못하고 또는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사주에서 사오미의 전지지는 진토인데 엠띠해나 말띠해나 양띠해에 태어난 사람이 내 사주 지지에 진토가 있다면 진토가 과숙살인데 그 과숙살이 나의 재성이 되었다면 이 부분을 보시라. 재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처죠. 남자에서. 내 처가 과숙살이다.
그러면은 처가 과부가 될 살이다. 외로워지는 살성이다. 이 처가 과부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 정이 없어서 헤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자에서는 또한 이렇게 보시라. 예를 들어서 말띠해에 태어난 여자가 사오미 다음지지 신금이 있으면 고신살이다. 근데 이 신중경금을 남편으로 삼아야 할,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신살이다. 그러면 고신살 이 부분은 호라비가 되어야 할 살성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나를 과부 만드는 여자다. 떠돌이 장사꾼이 되든 무엇을 하든 외롭게 되든 아니면 기러기 부부로 자식 키운다고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한국에 이런 식으로 살던 이 부분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견우직녀성처럼 외롭게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아니면 기러기 부부 이처럼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견우직녀죠. 이런 것처럼 외롭게 살고 한 집에 살아도 한 사람은 안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외롭게 살아야 할 그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하나를 응용을 해보자. 외로워진다 하는 그것은 멀리 떠나는 그것도 있지만 사람이 애교가 없이 상냥하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않고 과묵한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않고 그냥 저녁에 뭐 잠잘 때가 되면 자자.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나 간다. 진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떠한 사람은 자자. 먹자.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그 남자가. 아주 말을 안 해서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그러한 여자도 있다. 말을 안 하는.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고신살, 과신살의 작용이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회사가 됐건 자기 친구들 만나건 밖에서는 나발나발 되면서 말도 잘해요. 그게. 이 고갈살을 찾는 방법은 가령 임묘진 방합의 첫 글자인 임목의 전 글자인 축토가 과숙살이고 진토의 후 글자인 사화가 고신살에 해당한다. 고신살과 과숙살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과살이라고 하며 배우자 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살성이다. 배우자 문제는 일시의 문제이니 배우자 관계를 보는 것은 연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지와 시지에 고과살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살펴라 그래요. 그래서 궁합에서는 남명의 일주와 여명의 일주 관계를 보지만 인연법에서는 연지 위주로 인연법을 채택하여 남자는 고갈살을 적용하고 여자는 과숙살을 적용하게 되는데 가령 임묘진 년생이라면 남자는 사화가 고신살이고 여자는 축토가 과숙살이 되는데 인연법에서는 남자로서는 여자의 생년이 과숙살에 해당한다면 불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요. 임묘진 년생이라면 남자는 사화가 고신살, 여자는 축토가 과숙살에 해당하는데 인연법에서는 남자로서는 여자의 생년띠가 과숙살에 해당하는 것은 불연이다. 또 여자 또한 인묘진 다음에 사화가 고신살이죠. 그런데 사화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의 배송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또는
사화 일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내 배성이 되면 이것도 아니다. 남자에서는 임목의 전지지 축토죠. 그러면은 축년생에 해당하는 여자는 불가. 이 축기에 해당하는 여자도 불가. 축기의 일지에 해당하는 여자도 불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의 일주가 과숙살이라면 부부해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임묘진년에 태어나고 상대 여자가 소띠이거나 일지 축도일 때 과숙살에 해당이 된다. 지금 내내 이 부분 설명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생년이 고신살에 해당한다면 불연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남자의 일지가 고신살에 해당한다면 부부해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임묘진년에 태어난 여명의 사화가 고신살인데 이 상대방 남자가 뱀띠이거나 사화 일지라면 고신살에 해당하므로 불연이다. 이거 보고 말 것 없이 불연이다 그래요. 근데 신사를 응용을 안 한다면 이것을 모른다 그래요. 이것을. 그리고 대체로 고신 과숙살 이것은 무속인들이 상당히 이걸 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신의 사주에서 고신 과숙살이 일지나 시지에 해당하는 지지에 있을 때 더욱 흉하다. 고신살을 고진살이라고 말하는데 고진 과숙에서 고라는 글자와 과라는 글자는 외롭다는 뜻이고 이 진과 숙자는 별을 의미하며 신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부부 공방살에 외로움을 상징하는 살성이다. 고갈살은 방화보행의 병궁이나 관대지에 해당하는데 고갈살을 방화보행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정적인 고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고라는 외로울 고자는 새롭고 낯선 것이 출현하는 상으로 외롭고 긴장되는 삶을 살기 쉽고 이 과라는 글자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종액을 보존하는 상태이니 외롭고 쓸쓸함을 뜻한다. 그래서 고진살은 일명 호라비살에 해당하며 인신사회에 있고 과숙살은 일명 과부살에 해당하며 진술충리에 있다. 어찌되었건 여기에서는 꼭 아셔야 할 게 고신살, 과숙살이 일지나 그 띠에 해당하는 배연은 이미 그 결혼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만 먼저 생각하시면 더욱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그 고신살이나 과숙살이 기신 자격을 했다면 거의 90% 이상 부부회로 불가.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래요. 따라서 남자는 고진살, 호라비살을 끓이는 것이고 여자는 당연히 과숙살, 과부가 된다는 살성이니 이것을 끓인다. 고서에 의하면 고진살은 남자가 철을 극상하고 과숙살이 있는 여자는 남편을 해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명식에 고갈살이 있을지라도 배우자가 주말 부부, 연말 부부로 바쁜 생활을 하거나 이렇다면 이미 과부, 호라비와 다름이 없는지라 이별을 면한다. 또는 사주에서 재관이 유력하다면 부부간에 잠시 공방이나 풍파는 있어도 부부 이별은 면한다. 즉 재성이나 관성이 유력하다면 이별 사별을 면한다. 명식이 신강하고 재관이 균형을 이루면 부부지간의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백년해로할 수 있다. 고전에서도 고갈살이 귀인동주하거나 관인을 대동한다면 귀인이 되고 부해로한다고 하였다. 고갈살은 고독살로서 부부가 고독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배우자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며 다만 종교심으로 베풀며 살아간다면 자격력이 약해진다. 고갈살이 귀인이나
虚영신에 해당한다면 영귀하여 불교의 대사나 대주교가 될 수 있으니 함부로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령 남자 사주가 해자축년에 인일이거나 인시라면 해자축 인이 되기 때문에 고살이죠. 그래서 인일이나 인시가 된다면 인목이 고신살 역마가 되는데, 이것을 해자축 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루 맞은 배추처럼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기 쉽고 외롭게 떠드는 방랑객이 된다. 또는 여명이 신유술년에 미일이나 미시라면 낙루 인생으로 눈물이 그칠 날이 없고, 대체로 고신살, 과숙살이 있다면 심중에 서러움이 많아서 사소한 일에 감격을 잘하고 눈물이 많다. 입태월이 고신, 과숙살에 해당한다면 부모를 조별하고 타가 기시가며 고신, 과숙살이 공망이라면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공망은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고신살, 과숙살이 더 발동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떠돌이 인생이 되기 쉽다. 고신, 과숙살이 있는 천격 명식은 평생 방랑하며 가정을 이루기 쉽지 않으나 귀격은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린다. 자, 오늘은 고신, 과숙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러한 신살들, 여연살, 라면살, 고신, 과숙살 또는 홍염살, 누구든지 이러한 신살들이 자기 사주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흉살 작용에 안 좋은 것을 내가 고쳐서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해탈의 학문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와, 내 남편이 고신살이네, 그러면 나를 과부시킨다는 아주 안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 정이네, 어쩌나 어쩌나,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주를 잘못 배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살성이 있어서 남편이 외로움을 타니까 당신은 더욱더 애교를 떨어서 애교덩이가 되고, 남편한테도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이렇게 삽시다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마음을 갖는다면 의외의 행운이 들어오게 되어서 좋지만, 이것을 겁내하고 안 좋다고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뭐 개는 그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어떠한 동네를 갔는데 큰 개가 한 마리가 있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개가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겁을 내서 어이구 나 이거 겁나서 못 가겠다 해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개새끼는 내가 막 도망을 가죠. 막 뒤로 쫓아와요. 뒤 발굽을 확 깨물어 버린다 그래요. 꼭 이렇게 해서 물으면 뒤에 그 인대,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여기를 꼭 이 개새끼가 물더만, 이게 보니까 여러 사람 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니면 돌멩이 짱돌 하나를 집어들거나 아니면 몽둥이 하나를 딱 들고서 이 개새끼 올라면 와 패 죽여버린다 딱 하면서, 빨리 갈 필요도 없어. 이때 빨리 가면 안 돼. 달려가면 꼭 갖다 개가 따라와. 천천히 뚜벅뚜벅 이 발에다, 발걸음에다 힘 하나씩 주면서, 한 손에는 돌멩이요 한 손에는 몽둥이 하나 들고 오면은 오히려 개가 슬슬 눈치 보면서 가버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응용을 하시라. 모든 신살이 홍염살, 도화가 되었건 백호살이 되었건 무서워하고 겁내면 이 개새끼가 도망가는 사람한테 덤벼들어서 내 아킬레스건을 물어버릴 것이고, 내가 짱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또는 도끼를 들고 올라면 와. 다 패 죽여버릴게요. 도화살이 됐든 뭐가 됐든 흉살이 됐든 올라면 와. 덤벼. 딱 하면서 그냥 이 발 한 발 한 발 무게를 두고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이 사주를 뛰어넘는 비방법이다.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아프면 어떤데, 언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 건. 그러한 것들을 겁내면 오히려 그러한 신살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쫓아온다. 이 강아지, 이 개새끼처럼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짱돌을 들고 전진해 가라. 이것이 신사를 뛰어넘고 사주를 뛰어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아, 죽으면 어때? 그까짓 거 두려울 게 뭐 있어? 뭐가 두렵냐고. 어차피 인생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서 가는 인생일 뿐인데, 다만 인생 여정에서 살아서 태어나면서 죽는 것까지 생사에서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아주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로이다. 인생길 가는 여로. 삶에서 죽음까지의 길을 가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그만이지. 왜 오지도 않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언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묘절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겁내지 말라. 그걸 겁내지 말고 뚜벅뚜벅 태어났으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 길을 간다. 죽음을 갖다 죽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고진, 과숙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